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햇살론 생계자금을 이용하신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제목이 조금은 아쉬운, 여기서 뭔가 좀 느껴지시죠? 조금은 아쉬운 햇살론 생계자금 승인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쉬운 내용이 있었는지 이 사례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이 고객님께서는 외관법인 기업체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4대 보험이 적용되시고, 입사일이 2017년 10월, 그리고 연봉은 2,700만 원이신 분이에요. 햇살로는 솔직히 연봉 3,500 이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기록만 없다면 거의 별 무리 없이 다 나갑니다. 재직 확인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더라도 그 외에는 거의 문제 생길 게 없어요.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니까 이제 은행에 10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 400만 원, 그리고 보험사 신용대출로 780만 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쉬운 내용이 들어간다. 카드론이 무려 6건에 2,255만 원. 카드론이 안 좋은 이유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카드론 금리나 이금융권,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신용등급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야 카드론 금리가 굉장히 낮지만, 일반적인 똑같은 위치에 놓고 보면 이금융권 대출 금리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일반 이금융권 대출 상품은, 이금융권은 상환 기간이 대체 보통 5년이에요. 그런데 카드론은 상환 기간이 길어봐야 3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월 납입 금액이 똑같은 금액을 이금융권하고 카드론 이용했다 치더라도 납입 금액에서 차이가 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예를 들어서 연봉 2,700, 그러면 한 달에 받는 급여는 2,400, 한 2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예상을 해봐요. 200만 원 가지고 이거 크게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아니고, 카드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이러면. 그리고 또 하나 카드론이 안 좋은 이유가 신용 등급이 많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자, 카드론을 한번 이용했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툭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좋느냐? 이번 카드론 6건 보이죠? 카드론이든 현금 서비스든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한 번 이용했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매번 이용을 하거든요.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카드론 한도가 1,000만 원이야. 100만 원씩 10번 쓸 수 있잖아요, 그럼. 10번 쓸 때마다 신규 대출이 발생해서 신용 등급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카드론 딱 한 번 이용하고 말 정도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면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현금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렇지 않게 쉽게 이용했던 것들이 자신의 신용 등급을 많이 깎아먹는다는 거죠. 이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단 카드론이 너무 많으니까 월 상환 금액이
가장 큰 문제죠. 이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고, 특히나 이렇게 되니까 등급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분께서 햇살론을 어디서 듣고 햇살론 대안대출을 처음에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햇살론 대안대출은 또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 햇살론 대안대출 간단합니다. 채직기간 3개월, 훨씬 지났고, 연 20%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용 시 대안 가능. 자, 햇살론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 중에서 생계자금은 뭐 보증재단 내부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대 1,500까지, 대안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하지만 이 두 개의 금액을 합해서 3천이 넘을 수가 없어요. 2,255만 원, 2,700만 원. 뭐 여기 대출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이건 그 인덱스 값이 낮아서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대안을 할 수 있는 DTI가 되는데, 문제가 이게 6건이잖아요. 이게 처음 이용했던 2-3건, 이 정도는 18%에서 19.9% 이렇게 이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 20%, 21%. 자, 그러면 18%, 19.9%. 가장 억울한 금리가 이거예요. 단 0.1% 차이로 대안이 안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여기서 비중이 이게 낮다면, 그래, 그럼 너네는 빼줄게. 나머지 얘네들은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얘네 비중이 1,500 정도 이렇게 높아버려요. 그럼 나머지 700만 원. 그걸 대안자금을 이용한다. 그러려면 차라리 생계자금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왜? 대안자금은 딱 한 번밖에 이용을 못 해. 하지만 생계자금은 이건 이용하고 있던 금액만 전액 다 상환하고 나면 또 언제든지 다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분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쉬운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햇살론으로 조회를 했죠. 햇살론 조회 결과 재단 6등급의 금액이 재단 5등급이네. 5등급. 재단 5등급의 금액이 1,200에 9.51% 이렇게 나왔어요. 1,200, 2,200,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하죠. 이 금액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묶어버렸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금은 아쉬운 햇살론 생계자금. 자, 햇살론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금융사가 저축은행이에요. 근데 고객님들께서 내가 지금 저축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20%가 넘는다. 이걸 햇살론을 이용해서 대안하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20%가 넘어도.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축은행 중앙에서 같은 저축은행의 대출은 대안을 하지 말자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규정을. 그래서 다른 데 저축은행 이용하더라도 이쪽 저축은행 와서 햇살론으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대안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이런 데를 가시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저축은행 중앙에서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대안이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쪽에서 요즘 대안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느냐? 대안이 굉장히 힘들어요. 서류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이 햇살론을 취급해서 들어오는 수익보다 이걸 취급함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더 높거나 아니면 같다라는 거죠. 카토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인력 낭비.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안자금을 저축은행, 그것도 저축은행도 요즘 많이 안 해요. 예전에는 대부분 다 했는데 요즘은 저축은행도 몇 군데 하질 않아가지고 참 대안자금 이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햇살론 대안자금 못 이용하고 뭐 다른 재금리 대안을 해주는 그런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은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마무리 역시도 조금은 아쉬운 그런 면이 있네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